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제재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등으로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이 급락을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나스닥 지수는 2.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8%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7% 가까이 급락하면서 하루 새 시총이 2,060억 달러, 한화로 약 283조 원가량이 증발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수출 제한 소식에 전체 매출 중 약 20%가 중국에서 발생하는 엔비디아가 직격탄을 입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 연준이 지난 5월 말 이후로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완만한 속도의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의 베이지북에 따르면 평가 대상 지역 12곳 가운데 7곳은 경제 활동이 증가한 반면 5곳은 경제 활동이 기존과 같거나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장초반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주들의 흐름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8일 목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반도체주는 그야말로 최악의 날을 보냈습니다. 이날 이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투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나스닥 지수는 2.7%가량 급락한 반면에 이 매도 자금이 우량주로 유입되게 되면서 다우 지수는 사상 최초로 4만 1,000선을 돌파 마감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엄격한 반도체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만의 반도체 사업을 겨냥한 방위비 발언까지 겹치게 되면서 반도체 업종이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게 된 건데요. 이날 6%대의 조정을 받은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단 하루 만에 6.8%가량 급락했습니다. 한편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간밤 우리 시장에서는 한국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수주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이 반가운 소식까지 들려왔죠. 지금 이 시각 원전주들이 그야말로 불을 뿜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지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0.8%가량 하락 마감했던 코스피. 오늘 장에서는 1% 가까이 낙폭 확대하게 되면서 2,810선까지 지수가 밀려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어제 단 하루 만에 돌아선 외국인.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0.9%대 낙폭 기록하고 있고요. 820선 초반까지 밀려난 모습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외국인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동반 쌍끌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이 원전 섹터는 참 호재가 다가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섹터가 일제히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 역시 원자력 발전주겠죠. 이 한국의 팀코리아가 어제 프랑스 전력공사를 제치고 체코 원전 수주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원전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죠. 최근 원전 건설이 늘어나고 있는 이 유럽 국가로의 추가 진출에도 마찬가지로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오늘 장에서 이 한전산업과 한전기술 그리고 한전 KPS,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모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있는 이 원전주, 이 중에서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빠졌습니다만 다우존스는 또 신고가를 갔어요. 바로 이제 트럼프의 어제 뭐 토론은 아니고 무슨 인터뷰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상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IRA 법안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사를 보면 있는데 좀
저도 아침에 회원들한테 그거를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 이거를 뭐 다 얘기는 하기는 지금 너무 길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훌륭하지만 100% 전기차를 만들 수 없다. 그러면서 뭐 주행거리가 뭐 짧고 비싸고 무겁다면서 어쨌든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막 그런 얘기 막 하다가 그러다가 그 대만에 대해서 반도체 사업을 가지고 걔네들이 다 가져갔다 하면서 뭐 이전에도 그랬죠. 누가 또 좀 잘 된다 싶으면은 쟤네들 때문에 우리 미국인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많이 공격들을 했었었는데 한두 번, 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 할 예정인데 오늘 공개 방송 여러분들이 해드릴 겁니다. 장 끝나고 11시 해드릴 건데 왜 하냐면 반도체 쉽게 안 죽습니다. 지금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자세히 얘기해 드릴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계속 급락을 할 거냐? 아니다. 아니라는 거 그거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강연회를 하면서 그리고 최근 한 2주, 일주일 동안에서 회원들한테 추천해줬던 종목은 반도체를 주질 않았어요. 다 공개 방송에서도 원전 테마, 전선 전력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와봐야 그쪽은 움직일 거라서 줘봤자 어차피 안 갈 텐데. 그래서 지금 테마주 전성시대라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했죠. 그래서 테마주들 위주로 가격 계속 봐야 되고 박스권이에요. 자, 그럼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장을 보면 어제 반도체 지수는 많이 빠졌죠. 근데 죽으려고 떨어지는 건 아니고 많이 올라왔으니까 전저점까지 지지하는 흐름까지는 내려온 거고 더 빠져봐야 뭐 어떻습니까? 더 정말 많이 빠져봐야 4,500인데 빠지면 또 올라갑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 공개 방송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다 이 얘기한다고 지금 당장 반도체를 산다? 몇 개는 올라가겠죠. 대부분은 떨어집니다. 아직 트럼프의 그 입김의 영향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영향받았잖아요. 어제 영향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영향을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근데 그걸로 안 죽어요. 인공지능 시대에 앞으로 반도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반도체를 하지 말자가 아니고 그쪽을 좋게 보고 있는데 미국만 잘 살면 된다 뭐 이런 관점으로 대만도 때리고 우리나라도 때리고 뭐 그런 느낌으로 가니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지금 영향받고 떨어지잖아요. 말 잘하면 되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말 잘해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다시 또 잘 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뭐 중국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지 뭐 우리나라를 때려잡으려는 거는 기사로는 아니니까. 자 그리고 나스닥도 떨어졌지만 2.7% 아니 그동안 올라간 게 이만큼 올라갔는데 2.7% 빠지면 어떻습니까? 20% 빠진 것도 아니고 어제 뭐 지금 나스닥이 500포인트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동안 올라간 게 크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저는 적당히 흔들 수 있는 흐름이고 하루 이틀 더 흔들려도 상관없다고 보는데 아침에 보니까 나스닥 선물이 뭐 플러스라 그래요. 근데 테마주는 너무 좋아요. 어제는 뭐 우크라이나 제거, 뭐 건설, 남북경협주 그러니까 그런 거 움직이니까 제가 어제도 공개 방송했는데 뭐 해라? 흔들 때 뭘 사라? 어제 그래서 어제 열심히 흔들리길래 신규 회원들한테 이거 사라 이거 다 원전 테마 샀어요. 원전 테마. 왜 갈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체코가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자, 몇 개만 이거 다 읽으려면 100개가 넘어가는데 카자흐스탄, 이거는 이제 도시 이름이군요.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라투아니아, 벨라루스, 그다음에 몰도바, 루마니아, 세르비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아일랜드, 영국, 그다음에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게 다 우리의 고객들입니다. 뭐 튀니지 이런 나라에서부터 뭐 중동아시아 넘어가면 또 더 많죠. 아프리카로 가면 또 많고 그 아프리카 나라들도 돈 버는 나라들이 돈 있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중동 쪽에서는 이제 석유국, 기름국들 돈들 있죠. 그러면은 이제 전기에 대한 수요들 이게 계속 증가할 예정이라서 다 이게 우리의 다 고객들입니다. 근데 체코 하나 그거 하나다고 지금 저렇게 급등하면 안 되죠. 앞으로 수십 혹은 수백 개의 나라들이 계속 뭐 우리나라 거 안에 상관없어요. 뭐 프랑스 거 선택해도 되고 미국 거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려는 애들은 많은데 지금 그거를 시공하거나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나라들은 기술력이 있는 나라들이 몇 되지를 않아요. 미국, 뭐 프랑스, 뭐 우리나라 정도? 뭐 다른 나라들은 잘 못 믿겠고 하여튼간 뭐 이런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어제 드디어는 아니고 프랑스를 누르고 제치고 따냈다라는 게 일단 기쁜 소식이죠. 근데 이게 시작인 거고
계속 떼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많은 수주거리들 가져올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원전 테마주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따가 리뷰를 해드릴 거고 또 대박인 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 보고 있는 그 창구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서 매도하라고도 여러분들한테 눈치를 드렸죠. 아침에 매도 잡아라라고 눈치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나는 못 봤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어제 공개 방송도 열심히 보고 그랬으면 알았을 텐데 어쨌든 아침에서 매도 타임 한번 잡았다면 이제 또 떨어지면 또 사야 돼요. 원전 테마는 그렇다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정말 이 원전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께서는 지금 바로 저희 종목 상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금두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갈수록 더더 많은 기대를 하게 만드는 이 원자력 발전 섹터, 오늘의 주인공 과연 누가 될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이 재룡산업 나와줬고요.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룡산업 지금 이 시각 흐름 보자면요. 3.47%가량 내려가게 되면서 8,910원 지금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이 재룡산업 다시 한번 나와줬는데 어떤 식으로 공략해볼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올게요. 자, 오늘 재룡산업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쪽은 원전은 아니고 이쪽은 전선 전력인데 어차피 원전이 움직이면 며칠 뒤에 전선 전기 전력주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인프라를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선을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리선을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전 발전소 그다음에 그걸 원전 발전소 지으면 어차피 그 전기를 꺼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로 뭐 보내든 기업으로 보내든. 그래서 전력 설비주들도 같이 수출을 같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원전은 원래는 전력 전선 테마가 먼저 3월 달부터 강하게 움직였고요. 원전 테마는 하나도 안 움직였었어요. 최근까지도 별로 움직인 게 없었습니다. 움직인 거는 한전산업이 바닥에서 한 100% 넘게 올라간 것뿐 나머지 일진전기, 가온전선은 200% 넘게 올라갔어요. 200% 넘게 올라갔고 하여튼간 전선 전기 테마주들 많이 갔죠. 3월 달부터 대원전선, 가온전선, 서전기전, 재룡전기 이런 애들은 먼저 많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원전 테마는 하나도 안 움직이다가 어제 호재 뉴스 나오고 나서 이제 오랜만에 일제히 한번 움직였던 흐름들인데 지금 원전 테마가 체코 원전 됐다고 저는 안 돼도 상관없다고 봤는데 됐으니까 저렇게 움직였는데 이제 앞으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벨라루스, 루마니아 그 많은 유럽 나라들 그다음에 남미 국가 그렇죠? 남미 그다음에 미국도 자기네들이 그 많은 땅덩어리에 지을 수 있는 거 걔네들도 원전 기업들이 엄청 많으면 상관없지만 아마 그 수요가 안 될걸요. 그럼 우리나라가 또 미국 가서도 또 지어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원전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는 업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많지가 않고 이게 무슨 진입 장벽이 낮아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나도 원전 지어야지 하고 컨테이너선 하나 딱 거기다 싣고 가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적으로 정말 큰 역량들이 필요하고 거의 대기업 수준의 그 정도의 힘이 필요한 그런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그렇죠? 그런 쪽이기 때문에 또 위험하잖아요. 또 잘못 지으면. 그러니까 기술력도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전 해체 관련주, 원전 짓는 관련주 이게 모두 다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데 그동안 탈원전 하다가 이제 원전으로 간다 그러니까 실적들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전 세계가 불과 한 3년 전, 4년 전만 하더라도 다 탈원전을 외쳤던 것 같은데 한 2, 3년 전서부터 다시 원전으로 돌아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선 전기, 머스크가 쏘아올린 전기 부족하다에 그게 지금 많은 아주 그렇죠. 했던 얘기 또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원전들은 이걸로 안 끝납니다. 흔들리면 또 움직입니다. 근데 원전주들은 일단 한번 움직였다 흔들려도 되는 거고
전선 전기 테마주는 한 일주일 동안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럼 조만간에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룡산업 일단 얘네들은 다 떠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게 없어요. 원전 테마는 만만했습니다. 다 싹 다 바닥에 있거든요. 지금도 바닥에 사실은. 근데 이 떠 있는 전선 전기 테마주들 기관들 외국인들이 많이 매집해 놨거든요. 그래서 매매하기도 오히려 쉬울 수 있어서 그리고 지금 트럼프 바이든 둘 다 전선 전기 인프라 투자해야 된다. 그쪽으로 돈을 몰아갖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경기를 어떻게 부양을 해보려고 하는 의지도 보이고 돈도 그쪽에다 쏘겠죠. 그래서 마침 거기다가 반도체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테마주들 트럼프 테마주들로 뭐 남북 경협이니 뭐 일로 지금 계속 순환하면서 돌고 있는데 또 전선 전력주로 움직일 것 같으니 이따 가격 전략 드릴 때 잘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재룡산업 매수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가장 먼저 7월 8일과 9일 가장 먼저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5,000원에 만나봤는데요. 벌써 6%가 넘는 수익률을 돌파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7월 9일 두산 에너빌리티 21,500원 선에 짚어주셨는데 4%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마찬가지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또 7월 10일 SK하이닉스 23만 원 선에 만나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7월 11일 우리기술 2,76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9%가 넘는 수익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또 7월 12일 두산 에너빌리티 22,200원 선에 만나봤는데 8%가 넘는 높은 수익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종목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과 16일은 동일하게 한전 KPS 만나봤죠. 매수가는 15일에는 38,000원 선 짚어주셨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7월 16일에는 37,450원 선 짚어주셨는데 벌써 26.7%의 이 폭발적인 수익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또 바로 어제 만나봤던 이 태웅 17,500원 선에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 시각 2%가 넘는 수익률 기록하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710.66% 기록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 지난주 종목 상황 살펴봤는데요. 정말 이 한전 KPS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바로 어제 만나봤던 태웅도 마찬가지로 2%가 넘는 이 수익률을 단 하루 만에 달성했죠. 이 태웅 과연 오늘 장에서 어떻게 가져가 볼지 계속해서 만나볼 거고요. 또 과연 오늘 이 재룡산업 매수가가 어떻게 될지도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표적 종목 태웅. 얘는 역시 원전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테마는 원전은 들어가요. 근데 원전으로 안 움직인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얘는 조선기자재입니다. 자, 차트를 볼게요. 자, 차트를 보니까 하나도 안 가죠. 전문가 이거 원전 아닌가요? 원전으로 간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15년 전에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원전 테마 움직일 때 꼼짝도 안 해요. 그러니까 원전 테마가 바닥에서 한 500%, 800% 올라가니까 그제서야 뭐 한번 20% 따라가는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조선 기자재로 움직였던 종목이라 어쨌든 나중에서는 얘도 가기는 갈 겁니다. 일단 그 얘기 말씀드리고 왜냐면 원전 테마가 많이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테마가 이따가도 이제 원전 테마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CCS,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주들도 막 올라가다가 하한가 맞다가 뭐 고점에서 반토막 났다가 그러고 나서 300%, 500%, 800%, 1000% 올라갔습니다. 테마주들이 원래 그래요. 변동성이 심해요. 그래야 이런 식으로 무섭게 흔들어놔야 개인 투자자들이 망했다 싶어갖고 다 손절하고 다 도망갑니다.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런 특징이 있어요, 테마주들은. 근데 이 원전 테마와 전선 전력 테마주들은 일단 미국 시장의 원전 테마주들이 아주 강합니다. 계속 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바이든도 트럼프도 이쪽을 전력 전선, 이쪽 전력망,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 계속 할 예정들이 있고 많은 나라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열심히 투자할 것이고 왜냐하면 이렇지 않으면은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기업들의 그 반도체 공장들을 돌릴 수가 없으니까 전기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뉴스는 아침에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체코 원전이 문제가 아니고 이쪽은 해야 될 쪽이에요, 앞으로. 체코 원전이 아니어도 어차피 갈 쪽인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조선 기자재입니다. 그래서 어제 조선주들이 강했죠. 그리고 조선 기자재도 강했고 여전히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조선주들, 조선 기자재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장이 빠지니까 뭐 삼성중공업이나 아니면 뭐 성광밴드나 이런 애들이 이렇게 잘 버텨주면 시장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면 빠졌는데 불구하고 저렇게 강하다면
그러면 태웅도 일로 떨어질 일은 없다. 그냥 여기서 버티다가 좀만 올라오면 3% 될 뻔했는데 그렇죠? 삼성중공업, 성광밴드 올라가면 좀 쫓아가도 될 만은 한데 기다리다 보면 이것도 간단하게 5%, 10% 달성이 될 겁니다. 이거마저 수익 달성이 되면 연속적으로 7, 6, 5, 4, 3 계속 수익 달성 계속 연속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반도체를 주지를 않고 원전 테마를 주고 조선 기자재를 주고 전선 테마주를 주고 그러고 있죠. 테마장 전성시대라고 제가 딱 얘기했잖아요. IT가 흔들리면 테마주들이 막 움직이고 그러다가 이제 IT 다시 움직이면 테마주들은 또 조용하고 그렇게 해서 박스권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태웅은 그런 쪽에서는 괜찮은 매력적인 종목이고요. 자, 급등명중 종목 이번에는 일진전기로 한번 가볼게요. 일진전기. 자, 전선 전기 테마주. 자, 이것도 신고가 패턴인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다 갖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좀 흔들렸죠. 그러니까 이때 수익률이 꽤 났었었는데 17% 났었었는데 지금 다시 밀려 내려갔죠. 이 전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얘는 전선 전력, 이따가 말씀드린 재룡산업도 전선 전기 전력 테마주인데 그러니까 원전 테마주 쪽으로 그러니까 들어가진 않지만 친척이죠, 친척. 근데 지금 이런 애들이 지금 다 모양을 만들고 조만간에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주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안 걸릴 겁니다. 빠르면 내일이 금요일이죠. 내일도 움직일 수 있고 금요일이랑 월요일 사이에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저점을 찍고 다시 튀면 또 금방 또 7%, 8%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전선 전력 테마주들은 대부분 지금 모양을 만들어 놓고 원전 테마 니 움직였으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해요. 자, 다음은 재룡전기. 얘도 전선 전기 테마인데 이것도 지금 엄청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흔들죠. 거래는 안 실렸어요. 흔들었죠. 그러면은 얘도 이제 내일이나 아니면 월요일쯤이 되면 이 전저점을 지지하고 다시 힘을 내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수급이 좋아서 그렇죠. 수급이 꼬였다면 수급이 막 여기가 막 시퍼렇고 개인들이 다 사고 그랬다면 그렇게 못 올라가는데 뭐 수급도 좋고 차트도 강하기 때문에 지금 요 21선 지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많이 내려봐야 61선인데 어쨌든 요 놈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그동안 조정받았었던 한 일주일 동안 조정받았어요. 일주일 좀 넘을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캔들이 일주일이고요. 딱 일주일 조정받았네요. 전선 테마주 일주일 조정받았는데 이제 조정받고 다시 반등 줄 타이밍이 다음 주 주초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잘 보시고 수익률은 25.7%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기술. 요건 이제 원전 테마죠. 원전 테마 줬던 건데 이미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좀 전에 봤었던 전선 전기 테마주들은 진짜 많이 올라간 자리고 우리 기술은 여전히 바닥이에요. 아까 재룡전기나 일진전기나 이런 애들은 다 이쪽에 떠 있는 애들이에요. 많이 올라간 애들이고 얘네들이 정말 관계 없어서 그래서 이쪽이 좀 만만하다. 그래서 조만간에 무슨 얘기 나오거나 아니면은 원전을 지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또다시 머스크가 아니면 뭐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면 트럼프 후보자가 아니면 뭐 젠슨 왕이 아니면 빌 게이츠가 입만 딱 열어주면 그냥 원전 테마는 움직이는 거죠. 뭐. 어째 체코 원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움직일 자리였어요. 그래서 거래량들도 좋고. 자,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또 가요. 이게 죽으려면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원전 계속 해야 되는데. 원전 안 하면 뭐 방법 있어요? 지금 기업들은 공장 지어가지고 반도체 공장 짓고 로봇 만들고 인공지능 하겠다는데 전기 어디서 날 겁니까? 원전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은 안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 테마주들 전에 초전도체라고 CCS, 신성, 델타테크 이런 애들 보면요. 어떻게 움직였냐면 엄청 많이 갔죠. 엄청 많이 갔는데 지금 바닥에서 거의 뭐 2000% 가까이 올라왔는데 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제가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도 올라가기 전에 그냥 쉬지 않고 올라간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이건 강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진 날 보면은 29% 하한가 맞았어요. 29%, 종가는 24%. 그리고 상한가 가고 또 올라가는 척하다가 여기서 또 고점에서 쭉 빼놓고 그나마 얘는 완전 대장이라서 이 정도면은 정말 안 흔들린 거고 뭐 CCS나 덕성이나 이런 애들 보면 아주 중간중간에 흔들어 놓는데 아주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지 못합니다. 이거는 하루 흔들린 게 아니고 뭐 3일 동안 요로 떨어 이거 하한가를 맞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고생도 시켜놓고 다시 또 올라가고 결국 막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많이 올라가고 그랬지만 그리고 CCS 이 초전대체들을 보면
과거 움직였던 흐름들 보면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이렇게 해서 270%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몇 프로 빠져요? 56%. 3일 만에 56% 빠집니다. 56% 손실 난 사람들이 이게 반등 주니까 이걸 버텨요. 다 갖다 그죠? 본전에서 도망 나와야죠. 도망 나왔더니 어떻게 돼요? 390% 올라가죠. 그래서 쫓아갔더니 어떻게 돼요? 한 달 동안 마이너스 또 58% 빠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심해요. 여기도 봐봐요. 여기도. 횡보하더니 올라가기 전에 막판에 일주일 동안 마이너스 60%를 뺍니다. 그리고 나서 580%가 올라가요. 그리고 또 빼요. 580% 올라가고 또 50%또 또 뺍니다. 그리고 또 바닥에 100% 올라갑니다. 이게 테마주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테마주가 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원전 테마랑 전선 전기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저의 그 거의 뇌피셜까지는 맞죠. 저의 그 그냥 예측인데 초전도체를 드리블했었던 세력들이 아마 전선 전기 테마에 붙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원전 테마는 과거서부터 붙어 있던 애들이 원래 있었던 애들이 있는 것 같고 저거 붙었던 저 난리 쳤던 애들이 이쪽을 다 팔아먹고 이미 다 팔고 도망갔죠, 쟤네들은. 다 팔고 도망가고 초전도체들 땡겼던 애들이 저는 전선 전기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시기도 비슷해요. 그래서 재룡전기, 재룡산업 이런 애들. 그래서 우리 기술은 원전 테마긴 한데 근데 전선 전기 테마가 많이 올라가든 원전 테마가 많이 올라가든 같이 얘네들을 움직이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가 가든 상관없어요. 순환합니다. 어쨌든 우리 기술 끝난 거 아닙니다. 이거 또 조정받다가 또 올라가면 목표치는 기본 5,000원. 잘 보면 일단 뭐 내년 상반기까지 10,000원 보고 있는데 일단은 갖고 있는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팔고 오징어 대리 남겨놓고 일단 10,000원. 그리고 지금 원전 인공지능 이걸로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게 되면 20,000원도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20,000원이면 거의 10배거든요. 10배까지는 아니고 3,000원이니까 한 300%, 400% 정도 되겠네. 하여튼 그 정도로 저는 좋게 보고 있는 원전, 전선, 전기입니다. 어쨌든 흔들면 또 공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 이미 이것도 상담도 하고 여러분들한테도 이 목표치를 얘기했었는데 어제도 이거 10만 원 본다 그랬죠. 10만 원. 10만 원 보는데 20년 뒤에. 20년 뒤에 20만 원 안 가면 그때 가서 저를 욕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좋게 보느냐? 두산중공업이에요. 원전으로 여태까지 권위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원전 수출 얘기 나오면은 무거워서 그렇지. 그리고 여기 봐봐요. 기가라고 외국인들이 이거 다 샀어요. 이거 개인들은 다 팔았습니다. 하도 안 가니까. 한 20년 동안 하도 안 가니까 이제는 뭐 예전에 뭐 담수화 사업이 대박이니 그다음에 원전이 대박이니 그거 믿고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갔다가 20년 동안 지금 고생했어요. 한 15년 동안 2010년도니까 거의 14년 동안 고생하니까 작년에 다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걸 누가 들어와요? 기가라 외국인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3만 원, 4만 원은 기본으로 가는 거. 100%는 기본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을 하는데 전기가 모자라다 그러면 얘들은 이제 돈 벌어야 되죠. 그럼 10만 원도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저는 넉넉히 20년 얘기했지만 10년 안에 갈 것 같아요. 저 10만 원은.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아침에 확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최근에 그 재편, 분할, 뭐 합병 이것 때문에 좀 지저분하게 움직여서 그래요. 그것만 없었으면 깔끔하게 갔을 텐데 어쨌든 이거는 무거워서 그렇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차라리 우리 기술이 더 좋고요. 자, 다음은 한전 KPS. 최근에도 이거를 몇 번씩 얘기했었던 종목인데 이 무거운 종목이 오늘 이슈에 콱 하고 튀었는데 아침에 사실은 다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매도 타이밍을 다 잡아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그 시간에 9시 제가 3분 그쯤에 다 매도 타임을 잡아줬는데 여러분들은 그때 제가 방송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잡을 수가 없었을 거지만 그래도 지금도 수익이니까 지금도 어느 정도 팔고 가면 됩니다.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애들이 다 움직이면 얘도 다시 흔들었다 움직이게 되면 아까 CCS 초전도체 봤죠? 신성델타테크 그런 애들처럼 얘네들도 또 쉬었다가 또 5만 원 가고 쉬었다가 5만 원 가고 그러니까 제일 강한 종목 신성델타테크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하한가 하루 맞고 그다음부터 계속 올라갔지만 약한 애들은 2개월, 3개월 혹은 6개월 걸려서 크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테마주들 하루 조정받고 바로 간다 생각하시지 말고 조정받으면 최소 일주일, 2주일을 두고 보고 있다가 다시 저점 매수하면 그럼 또 올라갑니다. 체코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다른 나라들도 원전을 해야 되니까. 자, 다음은
이제 그렇게 끝났네요. 그래서 최근에 드렸었던, 그러니까 7월 달에, 6월 달에 몰아서 드렸었던, 그리고 공개 방송에서도 원전 테마, 전선 테마 해야 된다. 물론 이것보다 잘 간 애들이 있죠.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남북 경협이라든지, 그렇죠? 근데 저는 그쪽은 그냥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 어차피 트럼프 테마주들이 순환을 하든 앞으로 일론 머스크라든지 젠슨왕이라든지 리사 수언이라든지 아니면 이재용, 그렇죠? 제드래곤이라고 그러는데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많은 수장들과 IT의 그 기업들에서 한 목소리 얘기하는 게 인공지능을 해야 되는데 전기가 부족하다. 그럼 원전밖에 답이 없는데, 그렇죠? 빌 게이츠가 이미 소형 SMR에 투자했다 그러고 그러면 이쪽만 얘기했었던 이유가 이제 딱 성립이 되죠. 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재룡 산업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막 무섭고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이상하긴 뭘 이상해요. 또 올라가는 애들은 또 올라가겠죠. 트럼프가 어제 악재를 터뜨려가지고 떨어지는 애들이 있지만 그 떨어지면 또 싸게 사는 기회가 되는 거고 반대로 호재가 되는 애들은 움직이는데 자 일단 매수 가격은 이거는 이 저점이 깨지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 가격 8,960원에 한번 공략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점이 좀 지지가 된 상태니까 이것도 조정률을 받은 거죠.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균형이 맞죠. 그래서 이걸 고점의 이중바닥형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은 되게 무서워 보여요. 엄청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보면 무서워 보이는데 이걸 이렇게 넓혀 보면 거래는 들어와 있고 움직일 때는 아주 무섭게 올라갑니다. 여기도 120%, 여기도 올라갈 때는 110%, 여기도 이렇게 올라갈 때는 뭐 30%, 35%. 근데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받았고 여기에서 이제 이중바닥형에서 얘가 이렇게 튀어야 될 차례인데 얘는 좀 시가총액이 좀 크지를 않아요. 얘는 1,800억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형주라 그러죠. 뭐 그래도 500억짜리는 아니니까. 근데 이런 애들이 튈 때는 빨리 튑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움직일 때는 어느 쪽을 봐야 되냐면 당연히 같은 재룡 전기가 다시 플러스가 나오면서 올라가거나 근데 무겁기 때문에 쟤보다는 재룡 산업이 좀 더 강하게 튈 수가 있으니까 저쪽을 오늘 얘기하는 건데 조정도 더 세게 받았고 그리고 뭐 제일 일렉트렉이라든지 아니면 가온전선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이제 마무리하면 이제 튈 자리가 돼요.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이제 이런 애들을 지지하고 조만간에서 내일 아니면 월요일쯤에서 양봉 나오고 튀기 시작하게 되면 야, 너네만 가냐 우리도 간다 해갖고 뭐 체코 원전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전기가 아니면 전력 전선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거를 갈아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뭐 미국만 그러겠어요? 남미는 안 그러겠어요? 북미 쪽에 뭐 캐나다라는 얘는 안 그러겠어요? 걔네도 갈아야 될걸요? 그럼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고 그래서 일진전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미국 수출 어쩌고저쩌고 기사가 최근 나왔었는데 이것도 올라갔다가 조정받았으니 이제 지지하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거의 전선 전기 테마주들이 일주일 동안 조정받으면서 매매할 수 있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바닥에 있는 것만 공략을 하는데 이렇게 떠 있는 종목들도 그 박스권을 두고 지지 매수, 고점 매도 하면 재밌는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룡산업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한번 저점 매수 해보시고 뭐 월요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주초에 또 움직이면 제가 여태까지 지금 수익률 7월, 6월, 5월, 4월 계속 수익 달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다른 애들은 트럼프 악재 때문에 다 떨어졌잖아요. 종목이 몰리죠. 이럴 때는 또 이런 식으로도 공략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고점의 이중바닥형 재룡 산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매수가까지 만나봤는데요. 이 재룡산업 매수가는 8,96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 창구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도 저희 문자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이 고민되시는 종목명, 보유 비중 그리고 매수가까지 3가지 갖춰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문자로 들어온 종목 YG 엔터테인먼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8,400원에 매수하셨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보유 비중이 높네요. 50% 들고 계십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각 흐름 보자면요. 1.5%가량 현재 약세 겪고 있고요. 35,0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또 엔터주 바닥론이 좀 무색하게 오늘 YG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연저점을 또 깼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겨우 3억 원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자, 뭐 요즘에 기사 보면은 엔터주들 구멍가게 수준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진짜로. 어제도 기사를 보니까 YG 엔터도 지금 뭐 적자. 뭐 그런 얘기랑 그다음에 이거 말고 다른 이제 엔터주들도 하도 돈을 못 벌어가지고 뭐 구멍가게 수준밖에 안 된다 이제 매출이 뭐 다 어려운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얘기는 못 믿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옹호하거나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 항상 뉴스와 기사들은 여러분들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 공포를 더 주는 경향이 있어요.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많이 빠진 상태에서 악재가 나오면 그게 바닥입니다. 조선주가 그렇죠. 조선주 한 1년 전, 2년 전만 하고 엄청 바닥에 있을 때. 자, 일단 YG엔터 차트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삼성중공업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이게 감자도 하고 증자도 하고 두 번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방송에서 그걸 가지고 추천을 했다가 증자도 맞고 감자도 맞고 둘 다 맞으면서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유를 쭉 살펴보니까 이거는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그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바닥 자리에서 악재가 나오면 파는 거 아니고 오히려 사는 거다. 근데 뭐 사지는 말고 들고 있어라. 뭐 이 정도 얘기했는데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지나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수익으로 바뀌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으로 바뀔 때에서 팥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바닥이니까 가져가면 더 올라간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3년, 4년 걸리니까 올라오죠. 제가 서울경제 2019년도 12월 달, 1월 달 이때부터 방송을 했었으니까 저는 그래서 증자랑 감자랑 같이 맞았던 거 기억이 나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모든 그 대형주들이나 망하지 않을 회사들은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최악의 자리에서 악재가 나오면 한 1년, 2년만 기다리면 그게 바닥이라는 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게 바로 악재가 나오고 바로 올라갔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세력들이 너무 그걸 잘 알아요. 악재가 나오면 바로 안 올립니다. 한 1년, 2년 정도는 안 가요. 그래야 개인 투자자들이 그 악재가 1년, 2년 동안 시작이 되니까 지겨워서 던지잖아요. 저는 그거의 시작이라고도 봅니다. 거기다 개인들이 지금 싸다고 많이들 지금 사고 있고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서 더 떨어진다 얘기는 못하지만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되고 차트를 봐봐요. 이렇게 우하향으로 내려가죠. 이런 애들은 피해야 될 종목입니다. 보니까 최근에 하신 것 같아요. 38,400원. 절하면 손절합니다. 우하향으로 내려갈 걸 하지 말고요.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기술이라든지 한전 KPS라든지 지금 우상향으로 갖고 있는 애들 지금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무서워. 이거 박살나는 거 아니야? 안 박살나요.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재룡산업, 재룡전기 이렇게 이런 쪽으로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상향으로 있는 애들이 많이 올라갔다고 이걸 버리지 말고 이런 걸 조정받으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재룡산업을 드렸듯이 이런 애들이 수익을 잘 내줘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를 잘 덤벼붙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라가면 왜 올라가겠어요? 어떤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가 있는데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정말 공장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죠? 많이 있고 이런 회사들은 시가총액이 크죠. 뭐 400조 이렇게 넘어가죠. 근데 조그마한 회사, 구멍가게 회사들은 컨테이너 몇 개 갖다 놓고 그럼 걔네들은 시가총액이 5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 가치가 있듯이 주식도 강하게 올라가는 애들은 뭔가 좋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는 뭔가가 안 좋으니까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은 지금 안 좋은 그 악재가 끝난 게 아니고 계속 개인 투자자를 괴롭히고 있는 구간이라서 반등 주고 또 떨어지고 반등 주고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손실이 엄청 크면은 뭐 이거를 뭐 6만 원 물렸다 그러면 이거는 버티는 게 맞지만 38,000원이라 그러면 뭐 조금이라도 반등을 주면 지금 뭐 시장 분위기인데 37,000원만 반등을 줘도 손절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강한 쪽으로 아마 그때쯤 되면은 전선, 전기, 전력주들이 이제 다시 또 힘을 받고 움직일 때니까 교체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HB 솔루션이요. HB 솔루션. 엄청 많이 빠졌네요.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7,000원에 25%요. 7,000원에 25%? 25%.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반등을 줄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일단 오늘은 그러니까 도찌라고 해야 되나? 이걸 양봉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애매한데 2%대.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버티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빨간색이 모이다 보면 이제 반등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7,000원에 물린 건 좀 안타깝지만 워낙 많이 빠졌으니 이거는 손절보다는 대표님, 보유가 여기서 많아요. 조금 더 매수해가지고 저기 하면 안 되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IT 섹터들이란 이런 데 다 약세를 보이잖아요. 예예. 그러면 걔네들이 반등을 못 주고 계속 흘러내리면 얘도 쟤네들도 빠지네. 나는 더 빠져야지 하고 같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아, 같이 동조화. 그러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막 좋아지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데 네. 지금 트럼프 그 입김에 대한 악재가 뭐 하루 이틀 만에 이게 반등 주면 좋겠지만 모르죠. 또 오늘 밤에 또 더 안 좋은 얘기할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려 봐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또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우방국은 한국이며 반도체는 한국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 뭐 일제히 다 상한가 가겠죠. 근데 그럴 얘기 안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좀 좋은 얘기들이나 아니면 살짝 우회적으로 좋은 얘기들이 좀 바뀌어지게 되면 바로 움직이겠지만 안 그러면 이 악재가 조금 무뎌질 때까지 그러니까 뉴스를 계속 악재를 받다 보면 사람들이 지겹다 하고 그냥 말거든요. 그래서 요게 대부분 뭐 한 일주일, 2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 악재들이 무뎌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기다려야 대표님, 돼요. 뭐좀 하나 질문 좀 드려도 되겠어요? 뭐 질문은 되는데 다른 종목은 안 돼요. 예예. HB 솔루션 보니까는 그 신용 물량 잔고가 지금 비율이 높은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 고점에서 저 많이 빠진 거죠. 아, 잔고가 높으면은 이건 저기 손대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50%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50% 빠졌으니까 신용 잔고 물량들은 다 튀어나왔겠죠. 뭐. 그러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백광산업이요. 백광산업? 네.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6,000원에 30%요. 12,000원에 30%. 네. 16,000원에 30%? 예, 예.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이거 엄청 위에서 지금 막 그때 뭔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고, 또 이거 이쪽 시멘트 그쪽 아닌가요? 맞나? 자, 백광산업 예전에 코로나 때 잠깐 움직였던 것 같은데 가성소다, 염산, 액체 그쪽은 아니네요. 그래요. 무슨 이슈가 움직였는지 제가 이건 뉴스로 기사를 몰라가지고 그거는 모르겠어요. 백광산업. 전도체를 그 새만금에다가 새만금으로 움직였어요? 네, 새만금으로 공장을 일단은 뭔가 이슈 때문에 앞에서 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예. 지금은 많이 올라온 거에 따른 지금 조정이 요거네요. 일단 조정이 지금 세게 들어왔는데 예. 일단 세력들이 빠져나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시 올라올 것 같은데 매수 가격이 너무 높네 근데 그게 좀 문제네요. 일단 누군가가 지금 이 안에서 일단은 한번 세게 올렸다가 지금 아주 세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16,000원에서 공략할 게 아니고 최소 13,000원에서 물렸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물론 13,000원 물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서부터 이게 왜냐면 올라간 폭에 한 절반 정도 조정받으면 슬금슬금 좀 사봐도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도에서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빠질 거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반등을 또 노리면 한 13,000원에서 14,000원에서 팔고 이러면 딱인데 16,000원에 물리면 그거를 못 하니까 일단은 보유하셨다가 13,000원에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얘는. 추매는 어떨까요? 추매했다가 여기서 10,000원까지는 충분히 빠질 것 같거든요. 세게 빠지면 정말 심하게 빠지면 8,000원인데 그렇게 빠지면은 마이너스 25% 더 빠집니다. 추매할 수 있을까요? 네. 안 되죠, 그렇죠? 그거 가능하다면 추매해도 돼요. 근데 저는 못 해요. 왜냐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면 지금 얘가 한 달 만에 바닥에서 몇 프로를 갔냐면 한 달 만에 170%나 올라가니까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갔네요. 뭐 한 300%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바닥에서 최근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도로 떨어지는 건데 하여튼 10,000원까지는 생각하셔야 되니까 일단 추매는 좀 더 기다렸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들어와 있는데요. 17만 3천 원 말씀을 해주셨고요.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7월 들어서 고점 대비 하락 장세 이어가고 있는 한미 반도체. 지금 이 시각 흐름 체크해보자면 오늘도 2.5%가량 조정받게 되면서 15만 5,5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이 한미 반도체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자, 한미반도체도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이제 그 반도체주들이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미국에 가서 IRA 보조금 받고 뭐 이런 건데 뭐 준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어제 안 좋은 얘기를 했다면 그래서 지금 영향받고 떨어지는 건데 안 죽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얘기해 드린다 그랬죠. IT는 죽을 수가 없어.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게 죽을까 안 죽을까 고민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과거서부터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서도 밀당을 잘했죠. 소위 말하는 밀당을 잘했습니다. 막 때릴 것처럼 하다가 사탕 주고, 사탕 주다가 막 때릴 것처럼 하고,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어떻게 튈지를 몰라가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확실한 건 돈은 잘 풀고 자국민들에 대한 그 우대 정책이라든지 돈 푸는 건 되게 잘하더라고요. 과거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자기 미국만 잘 되면 잘 된다 뭐 이런 식인데 근데 그렇게 해도 저는 예상을 어떻게 보냐면은 때릴 것처럼 하고 우리나라한테 사탕 주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한미반도체 그래서 다시 수익으로 바뀔 겁니다. 17만 3천 원이면 나쁘지 않고요. 그냥 버티세요. 일단은 그 트럼프 악재는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 이걸 마무리를 해보겠지만, 자, 이따가 잠시 뒤에 11시부터 공개 방송을 해드릴 건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한전기술, 한전산업,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이 아침에 막 올라갔다 아주 흔들리죠. 제가 그럴 줄 알고 이미 아침 9시 한 3분, 5분 최고점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한전산업이 상한가 들어가 있을 때에서 저는 매도 사인을 냈습니다. 왜 매도 사인을 냈느냐. 앞으로 그게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뭐 10만 원을 가고 뭐 한전산업이 뭐 100만 원을 가고 제가 그 얘기 했거든요. 어제 공개 방송에서. 근데 그 얘기는 지금처럼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제 흔들 때 사라고 했던 얘기인데 근데 왜 오늘 아침에서 왜 제가 9시 3분, 5분 제가 뭐 20분, 뭐 30분 뒤에 팔라고 것도 아니고 왜 팔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거를 이제 얘기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좋게 봅니다. 그리고 왜 지금 왜 매매에 완벽한 장이냐. 저런 식으로 좋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척하고 흔들죠. 이거를 저는 초전도체주들 움직일 때 봤습니다. 아주 급등을 하다가 하한가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또 급등을 해요. 또 하한가를 내요. 그리고 또 급등을 하더니 엄청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그래요, 지금. 그래서 초전도체주들이랑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지금 하이에나처럼 전선, 전기, 전력주들을 열심히 보고 있을 텐데 바로 원전 테마가 움직일지 아니면 전선, 전기 테마가 먼저 움직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는 방법은 밑에가 있고 11시에 할 겁니다. 11시에 할 거니까 커피 한잔 하시고 바로 들어오셔서 원전 테마 그리고 이 재미있는 매매이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걱정하고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 오전 11시에 시작되는 이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더 많은 보충 수업 반드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미처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 잠시 후 시작되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상담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도 또 코스피도 박스권 안에서 테마 장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여전히 테마주 매매에 용이한 시장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재룡산업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최근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저희 당사의 브랜드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유의하셔서요. 투자에 피해 보시는 일 없도록 각별하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